자, 이것도 같은 의미죠. 자, 첫 번째 거, 마지막 거. 자, 짝수만, 홀수만 이렇게 할 때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이거를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실습을 할 건데요. 자, UL 시작합니다. UL 끝납니다. 첫 번째 LI, 두 번째 LI,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LI가 있는데, 자, LI를 선택해 주십시오. LI. 얘는 태그 선택자입니다. 태그 선택자. 태그 선택자 LI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모두 선택이 됩니다. 일곱 개가. 자, 그리고 이 li 모두는 위드 값을 100으로 해주고, 그리고 이 li는 ul 태그는 요 li 앞에 이렇게 동그라미 디스크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런데 이 리스트 스타일을 run 없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패딩, 이 각각의 li들은 패딩이라는 건 뭐냐면 요 글씨와 이 테두리와의 이 간격을 우리가 패딩이라고 합니다. 자, 10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 글씨와 10이 떨어져 있고 이 글씨 영역이 보면은 여기인 것 같지만은 얘는 여기부터 이렇게 끝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 여기 10, 여기 10, 여기 10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li 중에 얘만 선택을 해가지고, 얘만 선택해서, 보더 라디우스, 보더. 자, 얘는 원래 사각형인데, 보더 라디우스 값을 10을 주래. 10 줬습니다. 여기 10은 여기 10을 나타냅니다. 여기와 요것은 0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귀를, 이게 사각형의 귀를 이렇게 라운드를 져준 거고요. 그리고 last child는 어디입니까? 이겁니다. 이거. 일곱 번째를 선택을 해서 마찬가지로 border radius 사각형의 귀를 선택을 해가지고 사각형의 귀를 라운드를 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첫 번째는 0, 두 번째도 0, 세 번째는 10, 네 번째도 10 라운드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얘가. 자, 그리고 li 중에 nth child 가로 en 수열이라 그랬죠. 자, 짝수 얘와 얘는 뭐 핑크색으로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칠해주라 했습니다. 그리고 li 중에 nth child en 플러스 1 얘는 홀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스카이블루를 칠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메뉴바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얘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라운드를 져줬죠. 라운드를 져줬는데 이번에는 li 중에 이 li 선택을 해서 리스타일 넌 패딩 15 패딩값 알려줬죠. 근데 또 하나 플로트 레프트 했습니다. 플로트 레프트. 플로트라는 속성은 뭐냐면 이 li 각각을 선택을 해서 얘네들을 왼쪽으로 플로트에다가 얘가 어떻게 되어 있죠? 세로로 되어 있었는데 얘를 플로트 왼쪽으로 붙여주고 그 왼쪽 옆에 세컨 두 번째가 들어오고 그 옆에 또 플로트 얘도 플로트 그래서 옆으로 왼쪽 옆으로 다 붙으려는 의미입니다. 자, 플로트 레프트.
알겠죠? 그리고 UL 오버플로 히든, 오버플로라는 건 넘치는 부분을 감춰줘라 라는 의미입니다. 넘치는 부분을 감춰줘라. 자, 우리가 요런 지금은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 선택자를 집중해야 됩니다. UL을 선택하는 건 태그 선택자, 이거는 li 태그 선택자, 얘는 구조 선택자, 일반 구조 선택자.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선택자를 다 배운 다음에 우리는 오버플로우가 뭔지, 플로트가 뭔지, 리스트 스타일 넌이 뭔지, 패딩 값이 뭔지, 보더 라디우스가 뭔지, 이렇게 이 CSS의 속성과 속성 값을 배우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선적으로 이 선택하는 방법들을 잘 알고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추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수업을 해 나갈 겁니다. 자, 형태구조 선택자입니다. 형태구조 선택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동위 선택자일 때 사용하는데, 자, 이렇게 H1, H2, H3, H3, H2, H1. 자, 얘네들은 다 형제입니다.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요럴 때, 우리가 좀 전에 일반 구조에서 같은 태그가 반복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태그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형태 구조 선택자를 이용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좀 전에는 li 하나만 써있는데 지금은 h1, h2, h1 이렇게 섞어서 쓰는 거죠. 그럴 때는 이렇게 first child, last child, nth child 이렇게 child를 썼는데 우리가 형태 구조 선택자는 of type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of type. 자, 이렇게 H1 first of type, nth of type, 여기는 last, first child인데 of type로 바뀐다는 거. nth child인데 nth of type, last child인데 last of type로 바뀐다는 거. of type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는 각각의 태그들을 선택을 해주면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동의 구조일 때 사용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특정 태그의 첫 번째 등장하는 태그, 특정 태그의 마지막에 오는 태그, 또 태그들이 n번째, 짝수 번째, 홀수 번째, 우리가 선택할 때 사용한다는 거. 얘는 특정 태그 중에 마지막. 그런데 이런 태그들은 다 동위선상에 있을 때, 같은 동위선상에 있을 때 사용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계층으로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자손 선택자와 후손 선택자를 사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동위상에 있을 때는 동위 선택자나 구조 선택자나 일반 구조 선택자나 형태 구조 선택자를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위선상에 있을 때는. 자,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습을 해볼 겁니다. H1, H2, H3, H3, H2, H1 이렇게 섞여 있을 때 우리가 형태 구조 선택자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자, H1 중에 첫 번째 것은 레드로 해줘라. H2 중에 첫 번째 거는 레드로 해줘라. H3 중에 마지막 거는 블루로 해줘라. H3 중에 하나, 둘, 셋 여기죠. 얘가 블루로 되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구조 선택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주로 뭐 할 때 사용한다 그랬죠? 일반 구조 선택자는 메뉴 만들 때, 형태 구조 선택자는 이렇게 태그들이
폰 앞에서 반복되어 있을 때 우리가 형태 구조 선택자를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반응 선택자. 자, 우리가 이게 한번 볼까요? 이걸 한번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링크입니다. 링크. 자, 링크는 보시면은 자, 요게 버튼이죠. 버튼입니다. 링크를 갖다 대면 자, 얘를 가지고 해볼게요. 자, 얘도 버튼인데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호버라고 합니다. 호버. 이렇게 손가락이 링크 걸린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이렇게 손가락이 되죠. 이걸 호버라 합니다. 얘를 클릭하는 거를 액티브라고 합니다. 액티브. 자, 그러면 호버 클릭하는 게 액티브. 자, 클릭. 자, 이렇게 하면 이동하죠. 요 이동하는 건 링크입니다. 링크로 인해서 링크. 이거는 링크가 걸렸기 때문에 이동을 한 거죠. 자, 호버 액티브 링크.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링크를 건 것들은 갔다 오면 여기 한번 그 페이지에 들어갔다 왔다, 방문했다 왔다 해서 visited, 방문했다 해서 visited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응 선택자, 또 반응 선택자, 링크 선택자, 이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같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조금 활용도는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 링크를 걸 때는 메뉴는 다 링크 걸려 있대요. 그럴 때는 항상 링크 선택자, 반응 선택자를 같이 사용합니다. 같이 사용하는데 이 반응 선택자는 따로 우리가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자, 요럴 때. 자, 또 요럴 때. 자, 이걸 반응하죠? 이렇게 반응만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은 반응 선택자와 링크 선택자가 같이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응 선택자는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호버, 마우스가 올린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올렸을 때, 커서가 올라갔을 때 호버라 하는 거고, 사용자가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를 액티브라고 합니다. 요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바로 반응 선택자입니다. 자, H1, H1 태그가 있는데, H1 태그를 선택을 해서, 호버, 올리면은 레드로 바뀌게끔 했습니다. 글씨가. 그리고 눌렀을 때는 블루.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호버 액티브를, 반응 선택자라 한다. 그리고, 근데 우리가 이 누른다는 거는 링크를 이미 건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호버 액티브 링크 비지티드가 따로따로 존재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호버는 따로 우리가 사용할 때가 가끔 있다는 거죠. 자, 링크 선택자. 자, 링크의 속성이다. 또 비지티드, 이미 방문한 링크에 대한 속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응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바디 시작합니다. 바디 끝납니다. H1 태그, P 태그가 있는데 우리가 이 P 태그 안에 홈으로 가기 하는 버튼을 만드는데 잉크가 걸려 있습니다. 자,
이 링크는, 자, 요 쉼표 여기 사용했죠. 연결해서 선택할 때 해라 했습니다. A 태그, A의 링크 태그, 링크 선택하고, visited 선택을 해서,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하고, 컬러는 요걸로 하고, 패딩은 요걸로 하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했고, 자, 호버였어요. 호버나 액티브였을 때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버튼을 만드는 거죠. 어떤? 좀 전에 보여줬던 요런 버튼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자, 문자 선택자 중에서 시작 문자 선택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장이 이렇게 있을 때 first letter, 내용 중에 첫 번째 글자를 어떻게 선택해 달라는 겁니다. 내용 중에 첫 번째 글자를 얘만 선택을 해 달라는 거죠. 그럴 때 P 태그 중에 first letter, 자, P 태그 중에 첫 번째 줄. 그럴 때 우리가 문장에서, 이거는 어때? 문자 선택 태그는 어디에 많이 사용해요? P 태그에 대부분 사용해요. P 태그에. 왜? 문장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본문 내용이 있을 때 첫 번째 라인은 레드로 해주고, 첫 번째 레터, 글씨, 얘는 사이즈를 3배, 보통 폰트 사이즈의 3배를 해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우리가 선택이 돼서, 얘가 선택이 되고, 레터는 얘가 선택이 되는 거, 라인은 얘가 선택이 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작 문자 선택자라고 합니다. 시작 문자 선택자. 자, 부정 선택자는 우리가 선택자를 배울 때 선택자를 배우는 의미는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여기서는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div 시작합니다. div 끝납니다. p가 있는데, 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만 우리가 blue라는, 클래스를, 이름을 줘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div의 후손 p 중에서 not blue 속성 클래스 blue 외에 얘 외에는 모두 blue를 해주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얘를 뺀 하나, 둘, 셋이 블루로 변환되는 거죠. 자, 또 하나. div 시작합니다. div 끝납니다. div 안에 a 태그가 있는데, a 태그는 링크를 걸기 위해서 사용하고, a 태그 안에 속성은 href, 경로를 써주는 속성을 썼습니다. 그런데 div의 후손 a 중에 not href를 제외한 것들은 모두 그레이 컬러를, 글자색을 그레이로 해달라. 이럴 때 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거는 뭐냐면
속성, 제외시킬 속성을 나타낼 때 하는 겁니다. 이건 태그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태그 중에 내가 선택한 태그 P, 이 P 태그들 중에 그 속성을 제외한 것. 자, div A 태그 중에 A 태그를 제외한 어떤 href 속성을 갖고 있는 A 태그를 제외한 것만 어떤 선택해 주세요. 할 때 부정 선택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요럴 때. 자, 부정 선택자, 비밀번호, input type, id, input type, 텍스트, 비밀번호 확인, input type, 패스워드, 이름, input type, 텍스트, 이렇게 쓸 때, 할 때, 자, input 태그 중에서, 부정해. 부정 선택자. 제외해라. input 태그 중에서 타입이 패스워드는 제외하고 나머지를 선택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input 타입 중에 패스워드를 제외하고는 할 때 요 가로 안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겁니다. 자, 부정 선택자. 요거 이렇게 사례들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거야. input 태그, 부정 선택자는 input 태그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기 방법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속성을 넣을 때는 가로하고 속성을 바로 넣지만은, 자, 속성과 속성 값을 함께 넣을 때, 속성과 속성 값을 함께 넣을 때는 이렇게 중가로를 이용한다는 거. 중가로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묶어준다는 거. 이게 바로 부정 선택자. 자, 상태 선택자. 상태 선택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input 태그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체크되어 있는 것을 선택할 때,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것을 선택할 때, 포커스, 초점이 맞춰진 걸 선택할 때, 자, 초점이라는 것 자체는 이겁니다. 초점이라는 것 자체는, 자, 로그인 하면은, 자, 이렇게 커서가 가 있을 때, 초점이 이걸, 커서가 간 거를, 우리가 초점이 포커스라고 합니다. 포커스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 자, 바뀌죠?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포커스. 초점이 맞춰졌을 때 인풋 태그를 선택해 주세요. enable. 이거는, 선택이 이미 돼 있는 것들. 이건 디폴트입니다. 뭐가? 얘는 선택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작성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걸 enable이라 하고, 사용 불가능할 때, disable. 요거는, 얘를 선택을 할 수가 없을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 선택자, 체크가 돼 있을 때, 포커스가 맞춰졌을 때, 또 사용 가능한 인풋 태그일 때, 사용 불가능한 링크 태그일 때, 인풋 태그일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상태 선택자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조 선택자부터 해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선택자랑, 이 동위 선택자랑 헷갈리지 마세요. 동위 선택자. 구조 선택자랑 동위 선택자는, 같은 동위선상, 형제,
손상이 같은 라인에 있을 때 사용하는데, 이렇게 구조 선택자는 어떤 태그들이 반복될 때, 아니면 다른 태그들이 불규칙적으로 반복할 때, 우리가 구조 선택자를 사용한다. 구분해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